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나중에가 되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고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면 언젠간 보상받겠지. 언젠간 여유가 생기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를 한 순간 통장을 열어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한평생을 병원에서 헌신하며 보낸 간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남은 건 겨우 1,200만 원.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와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1. 열심히만 살아선 안 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연금도 생각만큼 넉넉지 않고요. 30년 넘게 한 직장에 충성했고 명절도 반납하며 병동을 지킨 간호사가 왜 은퇴 후에 월세 걱정을 해야 할까요? 그건 열심히가 아닌 똑똑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2. 은퇴 준비의 3대 착각. 은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특히 아래 3가지 착각은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착각 1. 연금만 믿으면 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090만 원 선이에요. 요즘처럼 라면 값도 1,000원이 넘는 시대에 그걸로는 부족하죠. 게다가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긴 하지만 건강이 안 좋거나 일이 끊기면 버티기도 힘들어요. 착각 2. 집 한 채 있으면 된다.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노후에는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해요. 재산세, 유지비, 수리비에다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땐 쓸 수가 없죠.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면 팔지 않는 이상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착각 3. 자녀가 도와줄 거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은 나를 도울 거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요즘 자식들도 여유가 없어요. 취업난, 전세난, 육아 비용에 허덕이기 바빠요. 자식도 힘든데 부모까지 부양하라는 건 기대가 아닌 부담이 되는 시대예요. 3.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실천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출 다이어트. 노후엔 수입이 줄어드니 지출부터 줄여야 해요. 고정비, 특히 월세나 보험료, 통신비 등을 점검해 보세요. 5만 원씩만 줄여도 1년에 60만 원이에요. 가벼운 삶이 더 자유롭습니다. 소액이라도 투자. 투자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1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ETF, 배당주, 적립식 펀드처럼 비교적 안전한 상품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돈이 일하게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건강은 최고의 자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건강은 돈보다 중요해요. 건강이 나쁘면 병원비가 쏟아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운동, 식습관 관리, 정기검진은 최소한의 보험이에요. 일은 은퇴해도 일거리는 계속. 완전히 일에서 손 떼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 교육이나 돌봄 강의 등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꾸준한 수입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돈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요. 4. 은퇴 후 삶의 희망은 관계와 활동.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아니죠. 노후가 외롭고 무료하면 돈이 있어도 허전해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 만들기. 자원봉사나 작은 일이라도 세상과 연결되기. 사람은 누구나 쓸모를 느껴야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관계. 그게 진짜 노후의 자산이에요. 5.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나는 오히려 은퇴 후가 더 여유로워졌어요. 55세에 퇴직한 이모 씨요. 간호사는 처음엔 막막했어요. 하지만 1년간 가계부를 쓰며 지출을 줄이고 적금 깨서 5천만 원을 ETF에 나눠 투자했어요. 1년간 연 6% 수익이 났고 이제는 월세 받는 오피스텔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늦게라도 배운 투자 덕에 살맛나요. 라고 말합니다. 사례 2.
경력 살려 교육 강사로 전환했어요. 60세에 병원에서 퇴직한 김 간호사 남는 지역 간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 23시간 수업하고 나머진 여유롭게 생활합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은퇴해도 쓸모를 느끼며 사는 삶입니다. 사례 3. 재산은 없지만 사람들 덕분에 외롭진 않아요. 정씨여, 68세는 자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지만 매일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체조교실 참여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돈은 없어도 누군가와 함께라는 게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실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명해야 살아남는 시대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1200만 원에서 시작해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다시 설 수 있습니다.